11월 20일 수요일 시장 잠금 해제 출발합니다.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하루 앞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는 이 기술주 중심으로 기대감이 좀 보여졌는데 우리 증시는 오늘도 힘이 그리 강하지는 않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 코스피는 지금 약보합권 0.14%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좀 크게 출회를 하면서 지금 힘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 이럴 때일수록 종목별 특징, 종목별 대응을 단단하게 이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모시고 오늘의 종목들 잠금 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또 대표님과 함께 잠시 후에 오늘 어떤 종목 집중하면 좋을지 잠금 해제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 안에서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표정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했던 삼성전자는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0.88%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기술주들 어떻게 움직일지 반도체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는 1.11% 상승하고 HPSP가 2%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시장 안에서 LG 에너지솔루션 1.27%,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NF까지 모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좀 강력한 섹터를 살펴보면 자동차, 금융 그리고 엔터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어제는 좀 반응하지 않았는데 현대모비스 인베스터데이에 오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1.39%, 기아 2.94%, 현대모비스까지 모두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주 단에서 강력한 상승폭이 확인이 됩니다. KB금융 3% 넘는 상승폭까지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2.95%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단 살펴보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0.76%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탄탄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알테오젠 3.59%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10% 넘는 강력한 상승폭 보이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전선 이 설비 관련해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좀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잠시 후에 잠금 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해보면 좋을지 우선 저희 지난 종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6일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잠금 해제했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9%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 기세라면 이제 12월에 기대작들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이 상승폭을 더 기대해봐도 될까? 과연 이 기대작들이 진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기대작은 기대를 많이 하게 되면 기대작이 아닙니다. 예, 기대하지 마작입니다. 뭔 소리죠? 예, 근데 기대 마작. 예, 기대작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겠지만 네, 중요한 거는 어떤 변화가 감지가 되는 게 요즘에 엔터주 좋죠. 네, 그렇죠. 네, 엔터주와 함께 그동안에 똑같이 많이 빠진 섹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영상 콘텐츠주 이것도 많이 하락했는데 네. 두 가지 공동 코드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실적이 위축됐다 개선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쪽에서 뭔가 화해 무드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어디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는 엔터를 꼽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다음에 영상 콘텐츠도 지금까지도 보면 그렇잖아요.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 드라마가 뭐 나간 적이 없는데 다 봤대요. 몰래, 네. 예, 이게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혹시나 한중 FTA 쪽의 서비스 쪽이 혹시나 좀 더 강화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 지적재산권 챙길 수 있겠다. 그러면 제대로 된 값어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마 수혜는 중기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더 중요한 거는 실적이죠. 네. 실적 변화. 특히 요즘 보면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보시게 되면은 네. 한 여름 때는 볼 드라마가 없었어요. 예, 또 공중파나 각종 그러게요. 보면은 드라마 제작을 별로 안 네. 했습니다. 네.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요즘은 드라마 제작이 되게 많네요. 네. 다시 좀 뭔가 해보자라는 느낌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제작 편수만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또 수혜를 받는 쪽들이죠. 그런 쪽에서 일단은 기대를 좀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중장기적으로 기대해보자. 네. 지난번에 목표가 59,000원 주셨거든요. 그럼 그렇게... 목표가 유지이실까요? 잠시만요. 너무 갖고 네, 왔습니다. 59,000원 얘기해 주셨어요. 이전에 11월 6일에. 어떻게 59,000원 계속 봐도 될까요?
그냥 고. 고하겠습니다. 예. 네. 네. 그럼 이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대로 스튜디오 드래곤 목표가 59,000원 계속 유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모멘텀에 이 엔터가 요즘 강세가 있는 그 흐름과 함께 스튜디오 드래곤도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 주목해 보면 좋을지 두 종목 잠금 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첫 번째 종목은요. 한국전력입니다. 반갑다, 전기요금 인상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주셨는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에서도 역시나 또 실적을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적자를 이어가다가 이제 좀 방향이 잡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지금 너무 흐름이 좋기 때문에 주가까지 힘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다 아는 뻔한 종목인데 갖고 온 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한전하면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고요. 그렇죠. 예, 다 의무의 양으로 저희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종목이죠. 그런 쪽에서 한전에 근데 그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대주주가 누구냐? 오. 정부겠죠? 예, 정부인데 첫 번째 산업은행이고 네. 32% 갖고 있고 기획재정부가 한 18%. 그러면서 국민연금까지 쭉 보게 되면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이제 정부 쪽에서 담당하는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공기업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다른 이제 글로벌 전반적으로 선진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다 이제 전력을 민영화 시킨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연료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유가나 연료비가 확 올라갑니다. 당연히 전기료를 같이 따라서 올렸겠죠. 민간 회사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한국전력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난 3년 동안 그래도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전기료는 못 올리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적자는 다 한국전력이 감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간 건 당연하고요. 적자 폭이 그렇게 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전기료를 이제 인상하는 기조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도 가정용이 아니라 산업용 쪽으로 좀 더 그 상승률을 높이면서 기업들은 내년에 좀 실적들이 조금 좀 부진할 수 있습니다. 전기 많이 쓰는 쪽들은. 근데 오히려 한국전력은 그렇다고 해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저 싼 요금을 제공한다. 전기요금을 제공한다. 이것도 WTO 규정에도 또 어긋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하고 통상에 대한 압박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정상화시키는 건 맞는데 그 과정 쪽에서 기업들의 이제 비용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한국전력은 그러면 이제 정상화가 돼간다는 얘기겠죠. 그런 걸 봤었을 때 3년간 적자에서 올해 3조 6천억 정도 순이익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연간 실적 개선세 쭉 바뀌는 모습으로 봤을 때 조만간 이제 6조 대까지 이제 내년까지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시총이 15조 원입니다. 그러면 정상화되는 실적을 바라봤었을 때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럼 낙폭이 컸던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니까 다 알고 편한 아이디어지만은 그냥 접근하기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이런 관점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기업용 산업전기 요금이 올랐고 이에 따라서 한국전력이 다소 좀 탄탄한 실적을 보이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주가도 좀 기대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의 두 번째 키워드는 비용 감소입니다. 지금 뭐 기타 영업비용의 감소세가 좀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네, 일단 비용하게 되면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게 아직까지 뭐 화력 발전 쪽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기반이 되는 LNG 아니면 또 유가. 요즘 유가도 어디 좀 긴장했죠 저희가. 우크라이나랑 또 전황이 어떻게 되나 고민했었는데 유가는 안정적. 그렇게 되면은 이걸 봤었을 때 유가의 안정적인 모습들과 거기다가 또 원자력도 가동을 계속 또 한다고 하죠. 친원전 쪽으로 가는 정부의 동향을 봤었을 때 앞으로 4기가 정도가 또 추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안정적인 기반에서 나오는 전력을 생각한다. 그러면 비용은 많이 낮아지겠죠.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중기적으로는 실적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역시나 또 실적에 대한 전망적인 전망, 긍정적인 전망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국제 유가도 안정되고 있고 또 금리 인하 효과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전력의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재평가의 시간이다라는 키워드를 잡아주셨는데 뭐 저평가, 뭐 밸류업까지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 실적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배당도 다시 나올 거고 나온 배당을 가지고 보유한 자사주 이제 또 계속 얘기를 하겠죠. 정부 쪽에서 민간 기업보다도 너희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지. 그럼 나올 수 있는 회사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쪽으로 가닥을 잡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들인데 또한 한국전력의 강점은 강점이라기보다 여기까지 온 게 좀 속상한 거죠. PBR 0.4배입니다. 네, 그러면 정상화된
실적을 보여줬을 때 이게 과연 너무 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겠죠. 그런 쪽에서 혹시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 정상적인 실적 돌아가서 그나마 유가도 싸고 했었을 때 한국전력의 주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거 앞으로 한 예전에 7년 전 정도쯤에 6만 원대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국전력 하게 되면 한 4만 원, 5만 원대 저희 왔다 갔다 했던 쪽으로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2만 원대다. 네. 좀 길게 한번 시각을 보면서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배당도 재개되고 요금 인상 효과까지 더해진다면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상당히 받아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목표 주가 얼마 보고 계세요? 네, 5만 원입니다. 5만 원? 하고 싶지만 네.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정도까지 이제 돌아가는 과정으로 보게 되면 가능하겠지만 길게 보게 되면 이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냥 차트쟁이로서 일단 걸리는 선이 한 3만 원대 같습니다. 3만 원. 그 정도까지는 일단 바라보면서 좀 긴 시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2만 1,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길게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지금 목표가는 3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의 상승세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바로 GNC 에너지입니다.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좀 상승하고 있어서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궁금한데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NC 에너지의 첫 번째 키워드는 수주 증가입니다. 지금 특히나 비상용 발전기 측면에서 수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상용 발전기가 뭐냐 궁금해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지금 수주 상황이 좀 어떨까요, 대표님? 네, 아니 이렇게 오른 종목을 잠금 해제로 갖고 오는 당신 뭐야?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미국형 종목이네요.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서 반응해서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 종목들은 실적 좋게 발표하게 되면 딱 부각받고 계속 추상 가는 모습들처럼 GNC 에너지도 그렇게 가기를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놈들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비상용 발전기 쪽의 주력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봤을 때 비상용 발전기가 뭐냐면은 보통 보면은 저희가 건물 같은 데도 큰 건물에는 전력 그대로 공급되는데 우리가 보통 만약에 정전됐었을 때 비상으로 돌려야 될 발전기가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씩 다 있고 거기다 또 ESS 비슷하게 또 담아놓는 그 전력 장치들도 있고 그런 쪽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저희가 보통 지금 KT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런 것처럼 데이터 센터 커질수록 그리고 또 LG CNS 고양 삼성 IT 플랫폼 센터 네, 뭐 어디서 나온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쪽에서 나온 거기서 계속 수주를 받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데이터 센터나 이런 플랫폼 관련된 쪽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건 다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형 수주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쪽인데 3분기 매출이 잘 나왔었습니다. 매출이 한 739억 나왔는데 그중에서 발전기 부분 관련된 쪽들이 572억이 나왔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전년 동기 2배의 수준을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들이 다 이쪽에 관심이 높고 설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걸 보시게 되면 앞으로 가야 할 길. 특히 이제 각종 AI 쪽은 발달될 수밖에 없고 데이터 센터는 계속 또 지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쪽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은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비상용 발전기에 대한 수주가 특히나 대형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인터넷 데이터 센터 수요까지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본업의 성장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에서 잡아본 바와 같이 발전 산업을 본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다른 산업도 있을까요? 본업은 비상용 발전기입니다. 이게 거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쪽도 조금씩 힘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보강되면서 실적이 다 좋아지는 구조로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발전 사업 부분인데 열 병합 발전, 바이오가스 발전 좀 생소하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발전소면은 전력 판매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판매가 한 지난 2분기는 10억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112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갑자기 늘어났던 이유는 파퓨아 뉴기니 발전소까지 거기까지 갔네요. 거기서 매출이 반영되는데 이게 어떤 쪽이냐면은 2분기 이거 지난번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2분기 때에서 그때 발전소를 인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발전 사업도 같이 해보자라는 쪽들이 확대가 되는 기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것도 돈 벌어서 그쪽으로 확장된다.
그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본업이 탄탄한 이후에 해외 시장에서 성장 동력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도 상당한데 앞으로 얼마나 더 힘이 있을지 측면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GNC 에너지의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성장 동력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어 영업이익이 1000배 넘게 늘어났더라고요. 네. 이렇게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동력이 있다. 어떤 것이 새로운 동력으로 꼽히고 있을까요? 이제 또 좋으면 좋은 얘기가 다 나오네요. 그렇긴 한데 네, 중요한 거는 네. 연료전지. 연료전지.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쪽 개발 관련된 쪽에서 회사를 하나 사업을 분할해서 세웠습니다. 성문 그린에너지라고 세웠기 때문에 거기서 주축을 가지고 더 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조금 더 올라서 한 1,500억이 안 됩니다. 1,500억대 정도쯤 되는데 시총 3분기 영업이익이 나왔던 수치가 130억대예요. 그러면 한 분기에 130억을 냈는데 시총은 그걸 정도 커버할 정도 시총밖에 안 된다. 그럼 너무 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싼 거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응들이 어떤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 그걸 좀 더 눈여겨보자. 또 지금 같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시대에 네. 이거는 또 중요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많이 올랐지만 네.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올랐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 지금 시점 기준으로 6%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세에 도대체 어떻게 목표 주가를 잡아야 될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GNC 에너지 목표 주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지금 계속 오르네요. 네. 네. 워워워 사지 네. 마시고요. 네, 네. 네.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 약간 좀 올라가다가 좀 단기적으로 추세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때, 자리를 노리시는 네.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가 잘 나왔었을 때 실적 나왔을 때가 11,400원대가 있습니다. 11,400원. 그 정도쯤까지 해서 11,000원대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7,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NC 에너지 지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성장 동력이 보여지는 기업인데요. 대표님께서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7,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상승세 어떻게 이어질지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